본 내용은 완전한 픽션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1975년 1월에 강원도 산골 펑펑 내리는 눈발 사이로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곧 영원히 사라져버릴 운명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청송리에서 벌어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설원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1975년 1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두 아동의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청송리는 설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인구 180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 이 평화로운 마을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청송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두 명의 친구 김민수와 이수진입니다. 둘은 같은 반 친구로 매일 함께 등하교를 하며 마을에서 가장 사이 좋은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75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김민수는 평소와 같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씨는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8시 0분 청송초등학교에 도착한 담임교사 최순자 씨는 민수가 결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즉시 가정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오후 15시 20분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의 여동생을 통해 박영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후 16시 30분경 마을이장 정태윤 씨를 중심으로 주민 15명이 긴급 수색조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리는 폭설과 어둠 때문에 그날 밤 수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 15분 민수와 같은 반 친구인 이수진이 할머니의 심부름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수진이의 할머니 이옥분 씨는 마을 상점에서 기름을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도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오전 10시 15분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였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였던 하준호 씨는 빨간 목도리를 한 여자아이가 정류장 근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상대방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강릉경찰서 소속 박철민 경사를 책임자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14시경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산길에서 수진이의 빨간 목도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도리는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는데 찢어진 흔적이나 피 묻은 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걸어둔 것처럼 말이죠. 1월 19일부터 수색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강릉, 속초, 양양 지역의 경찰관 총 35명이 투입되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12시간에 걸친 수색이었지만 두 아이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부터 언론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강원도 산골마을 아동 2명 연쇄 실종, 조직적 범행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폭설 속 사라진 두 아이 미스터리 깊어져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KBS와 MBC에서도 저녁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MBC는 1월 22일 저녁 19시 뉴스에서 강원도 아동 실종 사건 수사 교착 상태라는 제목으로 5분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박영희 씨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나가서 찾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할머니 이옥분 씨 역시 지팡이를 짚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진아, 할미가 왔다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마을에 메아리쳤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오후 14시 20분경 사건의 전환점이 될 만한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폐가에서 민수의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폐가는 10년 전부터 비어있던 집으로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고 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가방 안에 교과서와 연필통, 지우개 등이 모두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0일간의 폭설과 추위 속에서도 물에 젖거나 얼어붙은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가방이 발견된 폐가의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고리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사건 발생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가방이 놓인 위치였습니다. 폐가 안쪽 방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놓아둔 것처럼 가방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철민 경사는 마치 가방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1월 26일 국과수에서 파견된 감식팀이 폐가를 정밀 조사했지만 지문이나 족적, 혈흔 등 어떠한 물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은 폐가 바닥에 깔린 먼지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방을 가져다 놓았다면 분명히 발자국이나 먼지가 일어난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1월 28일 또 다른 미스터리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수진이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 역시 민수의 가방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눈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나 눈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고 신발끈도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50년이 흘러 2025년 현재 청송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983년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각자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철민 전 경사는 5년 전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지금의 과학수사 기법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청송리 수몰 직전인 1982년 마을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던 중 벽 사이에서 아이들의 그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 그림에는 두 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림 밑에는 민수수진이라고 어린아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이 발견된 집이 두 아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빈 집이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수사 기법이 첨단화되어도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50년 묵은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를 기억하는 한 우리의 추적은 계속될 것입니다.